여러분들이 저에게 경매로 수입차를 좀 구할 수 있는지를 참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경매 일을 하면서 수입차 문의는 정말 꾸준하게 많이 오지만 저는 그 수입차 거래를 제가 설득을 해서 국산차로 좀 돌려서 많이 거래를 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요. 제가 어제도 그런 통화를 했지만 사실 수입차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슈퍼 리스트에 600만 원짜리 벤츠가 올라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니까. 그러면 그 600만 원짜리 벤츠 뭐 거의 1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8, 9년 된 그런 벤츠 5, 600짜리가 멀쩡할 리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어서경매라는 그냥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한테 차를 구입하면 그 차가 왠지 굉장한 그 멀쩡한 상태일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참 많이 말씀드리는데 수입차라 함은 기본적으로 보증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차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좀 수입차를 탄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증기간이 끝나면 차를 바꾸세요. 장기 렌트, 리스 이런 차량들이 보통 경매장에도 많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매도 타이밍이 보증이 끝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차값만큼 수리비가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내가 믿을 만한 그 딜러가 있다고 그 차를 덥석 가격만으로 사셨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으실 확률이 높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입차는 보증 남은 차량을 많이 권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아무래도 BMW 520D, 320D 이런 차량들은 20대도 문의가 좀 많아요. 얼마만큼 수입차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네. 솔직히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를 월 수입 1000만 원 미만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20대 친구들이 월에 한 2, 300 정도 벌면 요즘에 저도 감이 없긴 한데 2, 300 정도 벌면 좀 잘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뭐 먹여 살릴 처자식 없고 뭐 따로 이제 큰 돈 들어갈 데 없다고 하면 그냥 난 차에 올인하고 싶다. 그래서 뭐 카푸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전액 할부 해가지고 BMW를 막 이렇게 알아보고 해가지고 제가 딱 한번 구해준 적이 있는데 이제 다음 달에 바로 이제 신한 제 일을 봐주시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할부 금액이 입금이 안 되고 있다. 네. 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아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친구에게 제가 좀 더 설득을 해서 수입차가 아닌 다른 국산차를 좀 현실에 맞는 차를 소개를 해줬어야 하는데 라는 좀 죄책감도 좀 들었고 다음번에는 이런 거래를 좀 조심해야지. 그리고 충분히 이런 수입차의 그런 부담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그분이 좀 옳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수입차를 알아보신 이유가 솔직히 남자들은 그런 뭐랄까 보여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수입차를 타는 부분이 사실 수입차의 성능 때문에 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벤츠 타니까, BMW 타니까, 아우디 타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건데 그런 것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매월 비용이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근데 물론 그냥 정말 괜찮은 가격에 좋은 수입차를 타셔서 잘 타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 절반은 그러시고 절반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다. 네. 솔직히 라이트 하나만 갈아도 거의 돈백까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모든 이제 국산차와 비교했을 때 3, 4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얼마나 그 수입차가 나한테 주는 가치가 크다, 뭐 이거는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부담감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일을 하는 저도 감히 수입차를 한 번도 넘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제 수입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그거를 감당할 만큼의 수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오히려 그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해도 저는 거기에 돈을 쓰지 않고 좀 더 다른 가족들에게 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이빠른 소리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수입차를 저는 이제 알아봐 달라고 하셔도 보증이 남지 않은 차량은 정말 조심스럽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수입차를 문의 주셨던 수백 분의 분들에게 제가 기대만큼의 좋은 대답을 못 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때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뭐 서운해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고, 아 왜 내가 한다는데 왜 네가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때 제가 말렸길 망정이지 지금 그 차를 고객님이 난 괜찮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싸게만 받아줘 하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시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때 올바른 결정을 했구나 라고 단 한 분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냥 차팔이,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을 차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솔직히 차를 그냥 막 팔려고 하면, 네, 제 성과를 막 내기 위해서 차를 팔려고 하면 이런 것도 다 받아야 되겠죠. 물론 주변에도 봐도 막 이것저것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전액 할부, 뭐 진짜 뭐 그냥 여유 자금까지 뭐 대출까지 다 끌어줄 테니까 뭐 이제 사라 뭐 이렇게 광고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는데, 그래도 파는 사람이 감당이 될 정도의 수준의 이제 차를 팔아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그 차를 그런 수입차를, 중고 수입차를 보증이 끝난 차량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아무리 차를 자세히 본다고 해도 어떤 일이 앞으로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고객님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지, 또 나중에 저에게 엄청난 또 원망을 하시진 않을지, 뭐 제가 생각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일이긴 해요. 근데 저는 E클래스보다 제네시스 G80이 더 나은 것 같고, 네, 뭐 BMW보다 저는 그랜저 IG, 뭐 K7 이런 차량이 더 나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BM이다, 벤츠다 라고 하시면 보증이 남은 차량을, 조금 돈을 더 투자하셔서 보증이 남은 차량을 구입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많이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 네. 앞으로 그런 영상을 좀 많이 준비할 거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